뭐 지은호의 출처? 은호 동생이 내 딸 출처를 따졌단 말이야? 그 집부석 어이가 없네. 강호 출처는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 딸한테 그딴 말을 짓거려? 강호가 은호에게 폐륜적인 언행을 일삼고 가출한 일은 어느새 고성이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비록 자기가 버린 자식이지만 은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성인은 강호에게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을 안겨주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들의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어두컴컴한 술집 한 구석, 담배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강호가 친구들과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강호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야, 강호야. 너 정말 이번 기회 놓칠 거야? 친구 태식이가 강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조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청춘포차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대박 아이템인지 알잖아. 지금 투자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강호는 소주잔을 벌컥 들이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 젠장. 나도 알아. 근데 돈이 있어야 하지, 돈이. 그의 주먹이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강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 겨우 2천만 원인데. 강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시 소주잔을 채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 걔 때문이야. 은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라고. 또 시작이네. 누나 욕은 그만해라. 친구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지만 강호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 누나라고? 걔가 내 누나냐? 아니잖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강호의 눈빛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독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내가 축구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중학교 때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다고. 유럽 유학까지 갈 수 있었어. 그래서 왜 못 갔는데? 돈이 없어서지, 돈이. 그때 은호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에 다 걔한테 쏟아부었잖아. 나는 뭐야? 친아들인 나는 왜 포기해야 했냐고. 강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왜곡된 기억 속에서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은호였습니다. 실제로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죽음, 그리고 자신의 게으름과 무책임함이 원인이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태식이가 슬며시 다가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사채 쓰는 건 어때? 내가 아는 형이 있는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강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마까지 가능한데? 2천은 가능할 거야. 대신 이자가 좀. 상관없어. 어차피 은호가 나한테 줄 돈도 있고 청춘포차하면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어. 강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욕심과 함께 묘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호는 동대문 뒷골목의 허름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두식 대부업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담배 연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뭐야, 너? 문신이 가득한 팔을 드러낸 남자가 강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돈 좀 빌리러 왔는데요. 얼마? 2천만 원이요.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담보는? 저희 엄마 가게 계약서 있어요.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순이가 운영하는 식당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가게 매출은? 하루 100은 넘어요. 엄마가 요리 잘하시거든요. 사채업자는 계약서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2천 빌려줄게. 대신 한 달 안에 갚아야 해. 이자는 월 20%야. 네네. 알겠습니다. 강호는 급하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손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청춘포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근데 사채업자가 돈다발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어쩔 거야? 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누나가, 아니,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여자가 있는데 카페 운영해요. 돈 많이 벌어요. 걔가 갚아줄 거예요. 누나? 친누나야? 아니요. 입양된. 그냥 같이 사는 사이예요. 사채업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 여자 연락처랑 가게 주소 적어봐.
강호는 망설임 없이 은호의 정보를 적어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차피 은호가 우리 집 재산 다 빼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 정도는 당연히 갚아야지. 그날 저녁, 강호는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야, 돈 준비됐어? 은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호야, 또 술 마셨니? 엄마 걱정하시잖아. 엄마? 그 엄마가 진짜 내 엄마지. 너한테는 아니잖아. 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호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디 출처도 모르는 게 집안 풍비박살 내고 잠이 와?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다 너 때문이야. 강호야, 그만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닥쳐. 돈이나 준비해. 2천만 원. 안 그러면 진짜 엄마랑 나 연 끊기는 거 보게 될 거야. 무슨 돈을 또. 청춘포차 투자금이야. 너 때문에 내가 축구도 못하고 유학도 못 갔잖아. 이번엔 내 차례야. 그리고 말이야, 이미 사채업자들한테 내 가게 주소 알려줬어. 네가 갚던지 죽던지 알아서 해. 뚝. 강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됐어. 은호, 내가 그동안 누린 거 다 토해내야지. 하지만 이미 고성이 이사장실의 무거운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성희는 직원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그녀의 모습이었지만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은호 씨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고하는 직원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성희 이사장이 은호에 대한 일이라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라니 뭐죠? 빨리 말해요. 성희는 만년필을 탁 하고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직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동생 강호가 은호 씨의 입양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라고? 성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끝이 아닐 텐데요. 직원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강호가 은호 씨에게 막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친양자 입양 사실을 빌미로 삼아서. 그리고 지금은 가출한 상태인데 계속해서 은호 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이 은호한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말해봐요. 성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직원은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은호 씨한테 네 출처가 어디냐고, 어디 핏줄이냐고 했다고 합니다. 탁! 성희의 손바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출처. 그 무식한 자식이 감히 은호 출처를 물어? 제 주제도 모르고. 직원은 처음 보는 이사장의 격한 반응에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성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키우지는 못했지만 은호는 내 딸이야. 그 아이를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이사장님, 그럼 어떡해? 강호 그 자식, 뭘 또 했죠? 성희는 다시 의자로 돌아와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청춘포차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한다며 사채를 2천만 원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은호 씨가 갚아야 한다고 사채업자들에게 은호 씨 카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뭐라고? 성희의 눈빛이 다시 번뜩였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를 넘어서 살기까지 느껴졌습니다. 그 미친 자식이 사채업자들을 은호한테 보낸다고. 나도 아직 안 건드린 내 딸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네, 이미 은호 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 출처도 모르는 게 집안 풍비박살 내고 잠이 오냐며. 엄마랑 자기가 연 끊기는 걸 보기 싫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성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내 주먹을 꽉 쥐며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은호는 지금 어떤 상태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순희 씨,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밝은 척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성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호가 빌린 사채업자가 누구죠? 동대문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대표는 박두식이라는 사람인데
알았어요. 자세한 정보를 준비해 놓으세요. 성희는 서랍에서 체크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로 해요. 내가 직접 나서는 걸 아무도 몰라야 해요. 특히 은호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직원이 나가려는 순간 성희가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 한 가지 더. 은호가 최근에 누구와 자주 만나나요? 아, 그게 성재 본부장님이 은호 씨 카페에 자주 가신다고. 성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들 성재가 은호 주변을 맴도는 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성재가 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거의 매일 들르시는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가봐요. 직원이 나간 후 성희는 홀로 이사장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강호, 너는 내 딸을 건드렸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려주마. 그것은 은호에 대한 성희의 본능이자 집착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아는 이사장의 계산이었습니다. 성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야. 동대문 쪽 사채업자들 정보 좀 조사해줘. 특히 박두식이라는 사람. 강호가 감히 건드린 것은 단순한 카페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성희가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아온 그녀의 비밀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동대문 뒷골목, 박두식 대부업 사무실. 평소와 달리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는 여인의 존재감이 그 공간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고성희 이사장이었습니다. 박두식 사장님 맞으시죠? 성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평소 거친 사채업자들을 상대하던 박두식도 이 여인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위축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희는 루이비통 백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4천만 원입니다. 강호라는 놈이 빌린 돈의 정확히 2배죠. 박두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근데 왜 남의 빚을? 조건이 있습니다. 성희는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우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뭘 하면 되죠? 그냥 당신이 잘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몸으로 대화한다거나 입으로 눈에 힘을 빼게 하는 그런 거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박두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건 너무 쉽죠. 네. 단, 흔적은 남기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성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은호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강호가 그 여자 정보를 댁에 줬죠? 네. 누나라면서 카페 하는. 그 여자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보호요? 네. 그 여자는 제 딸이에요. 강호가 또 그 여자를 괴롭히려 하면 부드럽게 당신들 하던 대로 그냥 대화해 주시면 돼요. 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입니다. 제가 왔다는 것도 이 거래도 강호에게는 그저 조건이 바뀌었다고만 하세요. 이해하셨습니까? 박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자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10시 강호 친구 집 원룸. 청춘포차 계약을 마치고 돌아온 강호는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생을 상상하며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에 강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문 열어.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를 듣자마자 강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낮에 만난 사채업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직 한 달 안 됐는데.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박두식과 부하 둘이 들어왔습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건이 바뀌었어. 네? 무슨 소리? 지금 당장 돈 갚아. 이자 포함해서 2,400만 원. 강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 달 뒤라고 했잖아요. 계약서 다시 읽어봐.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박두식이 강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강호는 바들바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돈 없어요. 오늘 다 썼다고요. 청춘포차 계약금으로. 그럼 누나한테 가서 받아오든가. 은호한테 받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주소도 알려줬고. 탁! 박두식의 주먹이 강호의 뺨을 스쳤습니다. 강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뭔데 내 누나를 팔아? 뭐라고요? 박두식은 쓰러진 강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누나 은호는 우리 사장님의 귀한 손님이야.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강호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닥치고 들어. 내가 한 번만 더 누나한테 싸가지 없게 굴면... 박두식이 강호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한국에서 사라지게 해줄게. 알겠냐? 네. 그리고 돈은 내일까지 준비해. 안 그러면... 박두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목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강호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나간 후 강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은호가 대체 누구길래. 다음 날 아침 순이의 집. 초인종이 울리고 순이가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호가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호야, 이게 무슨... 엄마, 미안해요. 강호의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아니, 은호 누나. 은호도 놀란 표정으로 강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강호야, 일어나. 이게 무슨...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미친 짓을 했어. 용서해줘. 강호는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니,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누나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용서해줘. 순이와 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호야, 대체 무슨 일이? 강호는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한숨을 쉬며 강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일어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와. 강호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한편 고성이의 이사장실. 이사장님, 처리 완료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직원의 보고를 들은 성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은호 주변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특히 강호가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나가려는 순간 또 다른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뭐죠? 아드님께서, 성재 본부장님께서 은호 씨와 사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성재가 쓰러진 은호를 등에 업고 뛰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은호 씨가 과로로 쓰러졌을 때 아드님께서 집까지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업고서. 성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들 성재가 은호를 그렇게 극진히 돌본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성재가 은호를?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자신의 숨겨진 딸이고 성재는 재혼한 남편과의 아들입니다. 혈연 관계는 없지만 이 상황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뭐야? 성희의 짧은 탄식과 함께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은호를 지키려던 계획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성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호 문제는 해결했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너는 왜 하필 은호에게? 그녀의 마음속에는 모성애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성희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인연의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화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